1부에 이어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중간에 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제 멈추는 바람에 이제 부득이하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옵션 상품이 나올 겁니다. 이미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거래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옵션 상품에 나중에든 아니면 지금 이미 뭐 마진 상품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든 간에 그런 상품을 투자를 하기 전에 지금 송기봉 님이 얘기해 주신 이 시골 박사가 아니라 이제 시골 국수입니다. 시골 국수인데 이분이 이제 남긴 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내가 이런 만약에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진 않고 시간 관계상 좀만 앞에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품을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이 유서를 검색을 하셔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질곡의 삶, 굴레의 동요맨 사슬을 끊듯 인생의 사슬을 끊으려 합니다. 멍해를 만든 과거에 어둡고 그늘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승부사란 승부에 실패하면 목숨을 반납한다는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누구의 강요 없이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리고 본인의 실패한 인생을 회고함으로 누군가 이 글을 읽어본다면 본인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고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라도요 이런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골국수님이 남긴 유서를 읽고도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이 시골국수라는 분이 실력이 없어서 이 시장에서 깡통이 된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도박판 그리고 아니면 주식시장 현물에서도요 매매를 진짜 수도 없이 20 몇 년 동안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다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옵션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그리고 이 마진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한 금융 상품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 웬만큼 준비가 되지 않고선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장이라는 걸 아시고 이 시장에 들어오시더라도 들어오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다우 이번 장에 하락 중 반등이라도 이라고 떼돈 벌려고 반대 포지션 진치고 있는데 신고가를 넘어설 기세다. 실제 신고가를 넘어서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진짜 많이 오른다 해도 다우 기준 26,000 보았으니 나도 패배자다. 예상 틀림. 그런데 레버리지 이용한 선물을 이용했다면 실제 투자했다면 그분들은 아마 전재산 탕진하고 깡통이다. 시장의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던 기준을 무시한다. 이번에 투자자는 두 번 울겠지. 공매도에 한 번 울고 신고가니 이제 진정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새로운 포지션 변경. 그때 이제 개폭락 나오고 두 번의 자사주 특공대 출연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지션을 제대로 봤어요. 제대로 봐서 이번에 실제로 하락이 옵니다. 만약에 연말에 하락이 와요. 근데 이게 파생이라는 게 내가 딱 그 타이밍에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 10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빠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이번 달에 빠질지 다음 달에 빠질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풋을 매수합니다. 근데 풋을 매수하는데 결제가 안 돼요. 결제가 안 되면 당연히 깡통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콜 매도했는데 콜 매도한 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다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우에 콜을 매도했다라고 하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또 마진콜이 나온 그런 파생상품 매매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도 힘들고 매수도 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상관없다는 거죠.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매수 포지션 결제 안 되면 다 꽝인 겁니다.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만큼 힘든 게임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님이 써주셨고요. 예, H님 말씀처럼 시나리오 1-1로 가고 있는 듯 하네요. 혹시 이제 시나리오에 혹시 변화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계속 홀딩 중인데 부분 익절을 해야 할지 답글 주시면 감사해요. 다른 분들 다시 조정이 온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시만요. 이제 김동규님 이제 글을 읽어보면 부분 익절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이거를 미리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내가 계속 홀딩을 할지 홀딩을 하면 몇 퍼센트로 홀딩을 할지 미리 이제 정하셔야 된다. 그 미리 정한다는 의미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가격으로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 그 비트코인 차트 추세선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추세선을 보고 내가 이제 매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된다. 본인의 매매 계획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1-2단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홀딩을 하시고 제가 1-2안으로 갑니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안으로 갈지 1-2안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1-2단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높아 보인다. 근데 이 뷰는 사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이 이제는 1-2안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1-2안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또 반대로 다시 또 1-1안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예상하고 뭐 확률적으로 이 부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만 얘기하는 정도지 이건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의지하시면 안 되고 김동균 님이 본인의 어떤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제 얘기를 이제 참고하셔서 뭐 제 영상을 보시니까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들 얘기도 분명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들으신 다음에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 매매 기준 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 들었더니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갈 거라고 하고요. 또 이 사람 얘기 들었더니 빠질 거라고 하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오히려 이제 막 마지막에는 잘못된 선택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단기적으로 좀 빠졌는데 어떤 분이 앞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때 막 다 물량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거기서 그냥 반대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든 건 이제 하나도 암호화폐 남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누군가는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빠져서 뭐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와서 다 수익을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KT님이 써주셨어요. 주식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더라도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은 종목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올라가진 않았지만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암호화폐 이제 관련주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당연히 상승장으로 가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볼륨이 커지면 저는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빠져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질 걸 알면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주들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갔을 때 암호화폐 관련주가 이제 상승할 걸 예상해서 그걸 산다? 저는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냐.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걸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주식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를 사지 마시고 그냥 암호화폐를 사면 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을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송기봉님이 써주셨고 전 종목 다 폭등했는데 리플만 한 놈만 죽인 주주들 소외감 나도 겁나 많네. 완전히 세대고 개털됐다. 엉엉 뭐 그나마 비트라도 안 샀으면 미치고 돌리리라. 분산 투자가 답이네. 애궁 속쓰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보시면 이제 송기봉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내가 리플만 이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비트코인만 좋아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이더리움, 나는 이오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종목만 100% 채우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리플을 거의 뭐 6개월 동안 1년 동안 리플만 묶어놓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만 막 계속 올려요. 리플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아마 그 정도 되면 리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거 리플은 이제 끝났다. 얘는 이제 쓰레기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리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만약에 다른 애들 시총을 다 뛰어넘고 비트코인 시총도 넘어서 1등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끌고 가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리플을 진짜 좋아한다라고 하면 한 70% 정도 비중을 담으시고요. 나머지 뭐 30%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오스 이렇게 사시든지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리플이 뭐 6개월 안 가도 비트, 이오스가 뭐 그 30% 들고 있는 종목들이 뭐 3배, 4배 혼자 갔어요. 막 리플만 남겨놓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돈을 버는 게 되잖아요.
리플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돼도 나는, 괜찮은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몰빵보다는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또 써주셨고, 보시면, 그동안의 경험, 암호화폐는 이제 호가창을 보고는 상승을 예상할 수가 없다. 이 시장에 이제 처음 들어 호가창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 주식시장은 차트와 호가창을 비교 분석, 힘의 크기를 측정 가능한데, 암호화폐 시장은 호가 단위 자체가 워낙에 잘게 부서나서, 호가창 보고 차트와 연계시키거나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추현웅님이 써주셨어요. 차발트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외에 현재 시점에서 메이저 코인 신규 자금 진입은 단기적으로 이제 위험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비트가 언제 가격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 우리 투자자님들 모두 현명한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 추현웅님이 써주신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방 쪽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신규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이준영님이 써주셨어요. 원화 대 원화의 교체 매매는 하고 있고 문제는 없는데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교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업비트, BTC 마켓에서 매수하여 제가 원하는 알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시 제가 매수한 알트코인이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BTC 마켓하고요. 이 원화 마켓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것처럼 또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화 시장에서 지금 사나 BTC 시장에서 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400원이면 똑같이 400원에 사는 거예요. 만약 호가창이 다 붙어있다라고 하면요. 똑같이 사는 거고, 다만 뭐가 다르냐면 내가 나중에 계산을 할 때 그 기준만 원화로 계산할 건지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건지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BTC 시장에서 내가 샀다라고 하면 BTC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TC 시장에서 샀어도 원화 기준 수익률은 똑같은 겁니다. 원화 시장에서 샀나, BT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사나, 만약에 똑같이 원화로 수익률을 비교할 땐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준만 다른 거다. 우리가 뭐 어떤 걸로 어떤 잣대를 놓고 리플을 보느냐에 따라서 원화 잣대로 볼 거냐, 아니면 뭐 비트코인 잣대로 놓고 볼 거냐, 이것만 다른 거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합니다. 대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니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의 처절한 하락장 속에 현실을 버텨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이렇게 속삭이네요. 대문으로 들어왔던 가난이 대문 밖으로 나가니 도망갔던 사랑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네요. 받아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아마 궁금한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이준영님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험이 또 있으실 수도 있고, 이제 과거에 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준영님 같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물론 우리가 조건을 아예 안 본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거는 좀 사랑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결혼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은 다시 이준영님이 돈을 벌어서 돈이 이제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식 낳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돈을 까먹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또 돈이 없으니까 또 그럼 이혼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같이 평생을 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니까, 이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뭐 이준영님은 이제 이준영님이 알아서 잘 이제 본인이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도 사랑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김세훈님이 써주셨고요. MMT 이론이 자꾸 언론 기사에 노출이 되네요. 써주셨고, 보시면 코인투데이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루비니 교수가 MMT,
지지자라고 하네요. 이분이 암호화폐 긍정문자로 변할 때 비트코인 고점이 아닐까요? H님이 조심스럽게 언급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가격 채널 상단부에 도달하면 매도 비중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그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에 도달을 했는데, 그때 뭐 중앙은행에서 진짜 MMT론을 들먹이면서 만약에 실제로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팔 게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또 사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현대통화이론인 MMT 비트코인이 가장 적합한 통화다. 4월 8일자 코인투데이 이제 기사고요. 이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MMT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장 큰 이슈를 MMT로 어떻게 보면 주제로 이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 때 MMT를 마치 이게 이미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처럼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통화 이론이 성립될 경우 비트코인은 진정한 글로벌 금융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경제학자인 루비니 교수는 지금의 기축통화는 너무 많은 인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지적을 했다. 지금 기축통화는 너무 많은 인쇄가 아닌 인플레이션에 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많이 풀린 달러가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더 풀어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잠시만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준영님이 써주셨고요. 브레이브 BAT 인터넷 설치, 브레이브 브라우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설치하면 25 BAT 코인을 무료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고 싶으시다고 얘기해 주셨고, BAT 코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후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브 설치는 해놨는데 번역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번역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컴 초보분은 아마도 저처럼 헤맬 거라고 봅니다. 지갑 생성이나 그것도 우리 무중입니다. 지금 이제 구글 대체해서 앞으로 미래 BAT가 잘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저도 이제 뭐 브레이브 브라우저, 저는 크롬을 썼는데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준영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제가 깔아봤거든요. 깔아봤는데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제가 아까 이게 그 녹화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제 멈춘 게, 이게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깔아서 그런지, 일단 그래서 제가 브레이브 이 브라우저 켜놨다가 껐습니다. 껐고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보시면 아마 지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안에 설정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설정이 있고요. 이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고급을 누르시면 고급의 이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클릭하시고 이 한국어로 바꾸시면 이 글이 이제 한국어로 바뀝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상은 여기 오른쪽 위 상단에 보시면 이 브레이브 리워드라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리워드, 이 리워드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애드 펀드라고 하면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갑이 이제 있습니다. 지갑 있고, 뭐 QR코드 표시 이렇게 하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갑 주소가, 이제 본인의 이제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보상을 받는 이 지갑 주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도 아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진 않아서 오늘 지금 깔았거든요. 오늘 깔아서 해봤는데, 해보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이게 잘 익숙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일단은 다시 댓글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요. 이제 이상실현님이 써주셨고요. 분할 매도 하더라도 좀 두려워요. 혹시 내가 파는 시점에서 이익이 생겨서 매도하긴 하지만 좀 더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일정 비율 분할 매도하라고 누누이 말씀했지만 막상 매도 시점에서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오연희님이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불장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매도도 학습과 연습이 이제 필요한 것 같다. 제 영상을 보면서 가끔씩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해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김동규 님도 그 매도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고, 지금 이제 이상실현 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계획을 이제 미리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미리 그냥 깔아 놓으세요. 아예. 고민하기 싫으시면, 그 타이밍에 이제 고민하기 싫으시면 아예 그냥 가격대, 지금 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매도를 그냥 깔아 놓으시고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나는 뭐 이거 빠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난 장기간 장기 홀딩 하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 올라갔다 빠져도 후회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스윙으로 좀 더 단기간에 어떤 매매를 해서 좀 개수를 늘려본다거나 하겠다,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요, 분할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내가 10%를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10%만 미리 지금 뭐 600만 원, 600만 원에 매도 가셨다가 매도되면 매도하시고 거기서 10% 미치든 20% 미치든 아니면 30% 미치든 밑에서 다시 매수 까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큼 이제 이익 실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9일 이제 오늘 어떻게 부득이하게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찍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궁금하신 거 같이 정보를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